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Berkshire, 1970년 편. 버크셔 마이너스 4.6%. 근데 버핏은 왜 이겼다고 했을까? 여러분, 투자에서 제일 흥미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가는 졌는데 회사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순간. 1970년이 딱 그랬습니다. 숫자부터 보죠. 1970년 버크셔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4.6%. 같은 해 S&P 500은 배당 포함 플러스 3.9%. 시장 기준으로 보면 네, 버크셔는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1970년은 실패한 해였나? 버핏은 이런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회사를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질문이거든요. 버핏은 이렇게 묻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무엇이 벌어졌나? 오늘은 그 질문 하나로 갑니다. 주가로는 졌는데 버핏이 주주 서한에서 보여준 기록을 보면 회사는 오히려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해가 1970년입니다. 자, 버핏은 1970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해는 우리 각 사업 유닛들 사이에 극적으로 다른 실적이 나타났다. 한 회사 안에 날씨가 세 가지였다는 뜻이에요. 맑은 날씨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고 폭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평균 주주자본 대비 약 10% 수익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버핏은 여기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하죠. 이 10%는 미국 산업 평균 수준이긴 하다. 하지만 5년 전처럼 텍스타일에만 자본을 계속 넣었으면 이 정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게 1970년의 핵심입니다. 주가는 졌지만 텍스타일 하나로 끝날 회사가 아니게 만들었다. 그럼 이제 세 개의 날씨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통, 텍스타일. 열심히 해도 산업이 나쁘면 답이 없다. 먼저 텍스타일. 1970년 텍스타일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졌고 결국 손익분기 수준이 됐다고 버핏은 말합니다. 남성복 안감, 홈패브릭. 둘 다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럼 회사는 뭘 해야 하죠? 재고가 쌓이지 않게 생산 계획을 계속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비쌉니다. 생산을 줄이면 공장 효율이 깨지고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핏은 여기서 아주 인간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문장을 씁니다. 생산 감축은 회사의 비용일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삶에도 혼란을 준다고요. 이건 감성팔이가 아닙니다. 텍스타일 같은 산업이 얼마나 고정비가 크고 얼마나 불안정한지 정확히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가격은 계속 나쁘고 수요는 강해지지 않고 재고는 큰 노력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판매 수준에 비해 높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죠. 근데 버핏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켄 체이스가 이끄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노력과 태도는 우리의 더 수익성 높은 사업들과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요. 즉,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산업이 문제다. 그리고 버핏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강한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고 있었다. 1970년 텍스타일은 그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 좋은 사람과 노력만으로 이길 수 없는 산업이 있다. 가치 투자에서 이걸 모르면 싼 주식을 보면서 끝까지 희망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흐림. 보험. 성장은 터졌는데 규율이 시험받았다. 다음은 보험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1970년 보험은 성장은 뛰어났지만 언더라이팅 결과는 조금 나빠졌다고요. 왜 성장했냐? 일반 자동차 보험 시장이 더 제한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표준 보험사들이 조심해지면 물량은 어디로 갑니까? 비표준, 비전통 채널로 밀립니다. 버크셔는 원래 그런 회사였습니다. 버핏은 이걸 파도처럼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핏의 포인트는 물량이 아닙니다. 규율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combined ratio가 대략 100%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걸 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보험을 팔아서 거의 본전이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험은 별로 아니네? 버핏은 여기서 한 번 더 꺾습니다. 보험이 본전이어도 보험이 가져다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이 먼저 들어오는 구조.
즉 플로트입니다. 하지만 퍼핏은 그걸 공짜 돈이라고 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규율 있는 사람이 가장 조심스럽게 쓰는 레버리지. 그리고 버핏은 경영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잭 링월트와 필 리슈가 이끄는 팀은 언더라이팅, 이익으로 돌아갈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요. 버핏이 보험에서 정말로 믿는 건 한 해의 숫자보다 사람의 규율입니다. 그리고 1970년 보험은 확장도 같이 합니다. 재보험 부문은 큰 진전. 다만 재보험은 몇 년은 지나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반대로 보증보험은 실패를 인정합니다. 컨트랙터 본드가 실망스러웠고 언더라이팅 손실이 났다. 그래서 이제는 기타 보증 쪽으로만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물량은 줄겠지만 이익을 기대한다. 이게 버핏식 의사결정입니다. 안 되면 더 키우지 않는다. 줄여서 살린다. 그리고 홈스테이트 보험. 네브래스카에서 Cornhusker Casualty라는 회사를 만들고 작은 지역 에이전트 네트워크로 표준 보험을 판매합니다. 버핏은 이걸 꽤 좋아합니다. 큰 회사의 역량과 작은 회사의 접근성을 결합한 모델이라 우수한 에이전트들에게 강하게 먹힌다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이 홈스테이트 모델을 확장해 또 하나의 회사를 더 만들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1970년 보험의 결론은 이겁니다. 규율은 시험받았지만 성장했고 확장의 방향은 더 선명해졌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 성장률은 유혹이고 규율은 생존이다. 같이 두려자는 성장보다 규율을 먼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맑음, 은행. 예금이 안 늘어도 돈을 벌어내는 엔진. 이제 1970년의 맑은 날씨. 은행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유진 에벡은 1969년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1970년에 그걸 넘는 게 어려웠는데 예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걸 해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숫자를 줍니다. 평균 예금 대비 영업이익이 2%를 훌쩍 넘었다. 이건 진짜 잘 운영되는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사 변화. 1971년 1월 밥 클라인이 은행장이 되었고 에벡은 회장 겸 CEO로 남습니다. 버핏은 여기서 또 현실을 말합니다. 일리노이는 유니뱅킹 주라. 예금 성장이 어렵다. 예금 성장은 소비자 저축 중심으로 갈 텐데 그건 비용이 높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높은 비용의 예금 구조로 수익을 유지하는 건 도전이 될 거다. 칭찬과 경고를 같이 합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쉬운 사업은 아니다. 이게 버핏의 톤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 좋은 사업은 대성장이 없어도 꾸준히 현금을 만든다. 그리고 자본 배분자는 이런 엔진을 옆에 붙입니다. 네 번째, 1970년의 진짜 변수, 규제, 선택권이 줄어드는 순간. 마지막으로 1970년의 핵심 변수 하나. 1970년 말 새로운 은행 지주회사법이 통과됩니다. 버크셔는 은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버핏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략 10년 안에 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스피노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결정을 할지는 시간을 두고 정하겠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장은 이겁니다. 그 사이에는 버크셔 그룹의 여러 활동, 특히 인수 같은 활동이 연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서 버핏의 진짜 관심사가 보입니다. 그는 돈보다 선택권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규제가 생기면 자본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번째 교훈입니다. 리스크는 사업뿐 아니라 규칙에서도 온다. 자, 이제 1970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기준으로는 버크셔는 졌습니다. minus 4.6% versus plus 3.9%. 그런데 주주서한 기준으로 보면 버핏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텍스타일이 흔들려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고 보험은 규율이 시험되었지만 성장과 확장의 방향이 뚜렷했고 은행은 현금을 만들어내는 엔진으로 기록을 찍었고 규제라는 변수까지 등장했지만 그걸 포함해서 다음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1970년은 이렇게 남습니다. 주가는 졌다. 하지만 회사는 더 강해졌다.
이제 듣는 여러분이 진짜로 가져가야 할 건 딱 3개만 남집니다. 하락장에서 종목을 볼 때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첫째, 본업이 흑자 구조인가? 보험은 본전이어도 규율이 살아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둘째, 현금 창출 엔진이 있나? 은행처럼요. 생강보다 현금이 먼저입니다. 셋째, 나쁜 사업이 있어도 크기가 통제되나? 텍스타일처럼요. 큰 구멍이 나면 다른 엔진도 못 버팁니다. 이 3가지면 가격이 흔들릴 때 판단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여러분은 주가가 졌는데 회사가 강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추가 매수, 관망. 손절, 아니면 재검토.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연도별로 버핏의 실제 선택만 남깁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연도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